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HVP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하이 볼테이지, 하이 볼테이지 파워 스플라이가 되겠습니다. 하이 볼테이지 파워 스플라이. 이제 고압을 발생시키는 그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요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고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저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체배를 이제 시키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체배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제 체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트블리엄 제어의 뭐 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코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턴할 때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저장했다가 그다음에 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적인 관성이 이제 전류가 이렇게 가려는 힘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할 때 전류가 전류를 저장했다가 이제 오프 할 때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코일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를 이제 자기적인 힘으로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질량으로 볼 때, 이 질량은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운동을 하게 되면 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쭉 밀다가 여기 이제 딱 멈추게 되면은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래가 이제 넘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PWM 제어에서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의 이제 전달 원리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걸리는 전압은 이제 이게 이제 인덕턴스죠. 인덕턴스는 이제 어떤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비율, B라고 이제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압을 얼마나 빨리 상승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느리게 상승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이제 일정할 때 이 전류의 이제 변화량이 요 변화량이 이제 요 L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L이 이제 쉽게 가지고 이제 L이 크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L이 작으면 이제 요렇게 이제 간다. 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L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체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 RCC라는 회로가 있는데, 이제 그 자력 발진 회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원을 넣으면은 얘가 이제 온오프, 이 Q1이 온오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구형파가 형성되고 2차적으로 이제 구형파가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는 거. 그러면 이 충전이 되면 여기 이제 DC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CC 회로는 이제 과거에 그 어떤 이제 자력 발진 회로로서 이제 많이 쓰였던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 Q1에 이제 이 스피드가 이제 느리다 보니까 이제 스위칭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캡을 넣어가지고 이제 스위칭 스피드를 이제 빠르게 함으로 해가지고 요 Q1에 이제 어떤 스위칭 로스를 이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개선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 보호 기능입니다. 이 과전류 보호.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이제 과전류가 흐르면은 얘가 턴을 해가지고 스위칭을 이제 좀 제한하다가 이제 과전류가 해소되면은 다시 이제 오프 돼가지고 스위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Q1이 이제 스위칭하는 이제 가장 핵심인데, 얘 스위칭 로스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회로 전체에 가전류가 생겼을 때 가전류 보호하는 회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개선된 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을 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회로도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전력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잠시 이제 그 스위칭을 멈추겠다가 이제 전력이 작게 나가면 또 스위칭을 하게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스위칭 로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가줄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요 이제 RCC 회로 자료 발전 회로가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다는 걸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RCC 회로 해가지고 이제 체배 회로가 이제 일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체배 회로.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1체배 이제 2체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체배 회로도 일단 뭐 하나의 이제 그 정류 회로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체배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우리가 AC를 여기도 구형파가 나오는 거죠. 구형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체배로를 지나면은 정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DC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류회로 그러니까 이제 AC든 구형파든 이제 그걸 이제 DC로 만드는 걸 이제 이렇게 이제 반파 정류, 그다음 전파 정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채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류 회로하고 그 다음에 체배 회로는 좀 비슷한 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류 회로나 체배 회로나 이제 원리는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고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체배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체배 돼가지고 이제 100볼트가 1000볼트가 되고 200볼트가 2000볼트가 되고 300볼트가 3000볼트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이 우리 고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체배 회로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는 정류 회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전압 회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체배 회로의 어떤 뭐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오드하고 캡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00볼트 정도 이제 얘가 24볼트면은 뭐 1000볼트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권선을 한 50대 1로 하면 이제 이게 1000볼트가 나오겠죠. 이제 한 40대 1로 하게 되면 이제 1000볼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0볼트, 2000볼트, 3000볼트, 4000볼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그 이제 9000볼트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1차 측에서 이제 생성되는 이 건선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5볼트면은 이제 뭐 저기 5볼 얘가 5볼트다. 5볼트로 시청하려면 이제 그 5볼트를 뭐 건선비를 100배 하면 이제 500볼트가 나오겠죠, 출력은. 500볼트를 10배 이제 재배하면 5000볼트가 되겠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기 이제 쓰이는 전압이 이제 낮아도 얼마든지 체배를 해가지고 고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여름에 이제 그 부채형 이제 모기 잡는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1.5볼트 한 2개인가 4개인가 넣어가지고 이제 뭐 3.5볼트나 뭐 이제 6볼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걔를 이런 회로로 이제 이렇게 뭐 한 10채배 하면 이제
1000볼트나 2000볼트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모기가 걸리면 이제 그 고압에 이제 순간적으로 띠딕 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최배 해로는 직접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거의 정전기 수준의 이제 전압은 높지만은 전류는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테이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높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건전지 이제 뭐 2개, 4개 넣어가지고 이제 그 파리 잡는 이제 뭐 1000볼트, 2000볼트짜리를 하는 것도 그 전류는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웨트를 벗을 때 그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정전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에어컨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기 정화 필터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압은 엄청나게 높여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에어컨에 쓰는 거는 한 5000에서 한 7000볼트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공기를 정화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이제 전류는 적게 흐르고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흐르고 이제 전압은 엄청 높은 그런 정전기 수준의 어떤 체배 회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걸어 놓으면은 이 나쁜 공기 입자들이 이제 그 이온화된 공기 입자들이 오면서 이제 그 수천 볼트로 이제 돼 있는 그런 필터를 통과하면서 거기에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걸리다 보면은 이제 그 깨끗한 공기만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에어컨이나 어떤 공기 정화 필터에는 무조건 이제 이런 그 아주 고전압의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체배 회로가 무조건 있다고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아주 이제 그 이제 공기 정화용 필터를 하기 위한 이런 체배 회로, RCC 회로, 체배 회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뭐 정밀하게 이렇게 제어를 할 필요 없어요. 뭐 5100이 돼야 되고 5200이 돼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000볼트 좀 더 이제 하면은 뭐 7000볼트 아니면은 이제 뭐 7000볼트가 효과 없다 그러면은 뭐 9000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천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밀 제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의 이런 이제 볼시 이제 이런 RCC 회로 이제 RCC 회로는 이렇게 이제 좀 정밀하지는 못하죠. 이제 이런 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한 5000볼트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0볼트 뭐 수준 뭐 7000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500볼트 수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 근처에만 이제 접근하면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이제 비싼 회로를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도 이제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도 조그맣고 간단하기 때문에 회로가 이제 뭐 우리가 PWM 제어 IC나 마이크롬이 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회로는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정밀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RCC 기반으로 이제 체배 회로를 구성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배 회로의 기본은 이제 다이오드하고 이제 콘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체배 회로는 이제 이, 이 트랜스포머의 건선비에 의해서 나온 이제 그 전압, 이게 500볼트든 100볼트든 뭐 1000볼트든 이제 건선비에서 나온 그 전압을 체배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력 전압을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 1차 측에 이제 가해주는 전압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건선비를 통해서 2차 측에서 이제 최초에 생성하려는 요 전압이 이제 결국에는 요 출력을 결정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체배 요 전압이 이제 결정이 되면 요 전압이 결정이 되면은 요게 100볼트다 그러면 10체배 하게 되면은 1000볼트가 나오겠죠. 얘를 500볼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10체배 하면은 5000볼트가 나올 거고 만약 1000볼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뭐 1000볼트로 해가지고 이제 10체배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체배 수를 또 너무 느리면 이걸 뭐 사실은 뭐 10체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얘를 100체배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공간도 엄청 부족하고 얘가 고압이기 때문에 또 고압관에 이제 저런 거리도 필요하고 이제 사이즈도 엄청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10체배 안 되니까 뭐 20체배, 20체배도 안 되니까 뭐 30체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공간의 낭비고 효율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이 전압, 이 권선비를 올려가지고, 500볼트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10채배 해놓고 500볼트 안 된다 그러면은 얘를 600볼트 올리고 700볼트 올리면은 이제 이 전압이 이제 5000볼트, 6000볼트, 7000볼트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전압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채배수는 사실 우리가 이제 5채배든 10채배든 뭐 3채배든 2채배든 사실은 이게 좀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작은 모듈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고압에 대한 저렴 거리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채배수를 이게 무한정 사실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정된 채배 조건 내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권선비나 입력 전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제약 조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이 충분히 허락되면은 그러니까 이 채배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 PCB 보드의 어떤 면적을 뭐 무한정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00볼트 해놓고 뭐 여기 1000볼트면 10채배, 10,000볼트면 뭐 100채배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 PCB 사이즈의 제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채배수를 이제 우리가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정된 채배수 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출력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입력 전압도 제한이 되겠죠. 입력 전압이 제한이 되는데 뭐 24볼트도 있을 수 있고 뭐 5볼트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입력 전압이 제한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출력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이제 권선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